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에서 군 강연차 내려가는 차 안이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희뿌연 안개가 깔려 있었고 길가에는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북한에서 10년을 군 생활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뒤 처음으로 국군 부대를 강연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정문 앞에 도착하자 위병소의 붉은 조명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경계 근무를 서던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문을 여는 동시에 각 잡힌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충성. 짧은 구호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어깨가 굳었습니다. 북한 시절 인사는 선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 군복, 연료를 쥔 간부에게만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작전 참모 같은 사람에게는 못 본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는 우리 일행을 보지도 않고 그저 규정대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곧 부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야간 체육을 마친 듯 군인들이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차를 향해 손을 올려 경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무슨 쇼라도 하는 건가? 탈북 강사가 온다고 해서 준비했나? 같이 타고 있던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입니다. 차를 타고 부대에 들어오면 반드시 경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규정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관이 인사를 받아줄지 말지 계산하고 안 받아주면 그날 하루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인사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서 내려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현관 옆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북한 군부대였다면 수령님께 충성을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을 자리였습니다. 강당 안은 이미 난방이 되어 따뜻했습니다. 앞줄에는 소대장, 중대장 계급의 장교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신병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장교가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은 북한군 출신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열해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부대에 들어와 느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을 시작하자 군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강연이 끝나면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북한에서 밥을 먹던 기억이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식사 전 운동장을 돌고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늦겨울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우리를 보라 구호를 외친 뒤에야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식탁에는 8명이 둘러앉아 높고 낮은 밥그릇을 눈치껏 골라야 했습니다. 밥이 모자라면 뒷사람은 굶어야 했고 고기국이 나오는 명절이면 한 점이라도 더 뜨기 위해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 삼겹살이 나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장교가 말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병사들과 같은 줄에서 배식 받으시면 됩니다.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국군 식당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규율과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발을 식당 쪽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점심종이 울리자 부대 식당 앞은 금세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장교의 안내를 받아 병사들과 같은 줄에 섰습니다. 눈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배식판이 연이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배식 받으시죠. 첫 번째 조리병이 웃으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 양이 제 눈에는 산처럼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라면 대대장이 보고 있는 날조차 국그릇에 절반도 채우지 못했을 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뒷사람 것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쪽 조리병이 다시 커다란 국자를 들고 밥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 밥이 떨어지면 그냥 더 갖다 놓는구나. 이 단순한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밥이 떨어지면 그날은 굶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체력이 고갈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뒷줄 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밥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식판은 순서대로 나갔습니다. 흰쌀밥, 뜨거운 국, 2가지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삼겹살 2점이 옆칸에 올려졌습니다. 마지막에 과일과 요구르트까지 얹혔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홀에 병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양을 받고 같은 속도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시절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기서는 높낮이 다른 밥그릇을 보고 순번을 바꿔치기 하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얻기 위해 눈치를 보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삼겹살은 특별식입니까? 아닙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은 강사님 오신다고 대대장님이 특별히 더 굽는 날이에요. 잠시 뒤 앞쪽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대대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삼겹살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휘관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니.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 명절날에는 대대장들이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 버려 병사들에게는 기름 한 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끓는 물에 고기 국물 냄새만 맡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대대장이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사님도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은 고기 충분합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기를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군대라는 곳에서 병사들이 이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구나. 식사가 끝나자 병사들이 식판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PX 다녀올 시간입니다. PX라는 단어가 낯설어 저는 안내장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저도 가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오셔서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긴장했습니다. 북한의 군인 상점은 단추, 실, 바늘만 파는 곳이었습니다. 간장 냄새가 진동하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연 여기 PX는 어떤 곳일까? PX 건물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벌써 몇 번이나 놀랐는지 세어보았습니다. 경례 1번, 식판 1번, 삼겹살 1번 그리고 이제 PX가 4번째 놀라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PX로 향하는 길, 겨울 햇살이 눈 위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PX 건물은 깔끔한 유리문이 달린 작은 마트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남방 바람과 함께 과자빵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대에는 라면, 초콜릿, 요구르트, 삼각김밥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맨 끝 냉동고에는 아이스크림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고 계산대 옆에는
따끈한 호빵과 막 구운 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군부대 맞습니까? 안내장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병사들이 훈련 끝나고 가장 기다리는 곳이죠. 병사 몇 명이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도 하나 사도 됩니까? 당연합니다. 손에 쥔 아이스크림이 어쩐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 상점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된장, 간장, 소금 배급을 받는 곳이 전부였습니다. 단추나 바늘을 파는 썰렁한 공간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군단에서 명절날 고기를 빼앗기고 굶주린 채 훈련하던 겨울, 그때 PX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PX 구경을 마치고 나오자 안내장교가 말했습니다. 강사님, 요즘 병사들 월급 아십니까? 모릅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이병이 45만 1,000원, 병장이 60만 원 정도입니다. 휴가 나갈 때는 휴가비 따로 나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받던 월급은 70원이었습니다. 사탕 한 알값도 안 되는 돈이었고, 심지어 그것마저 지휘관이 떼어먹기 일쑤였습니다. 70원이면 시장에서 사탕도 못 삽니다. 제 말에 장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병사들이 다 영양실조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휴가도 잘 안 보냅니다. 집에 보내면 부모들이 아이 얼굴 보고 충격받습니다. 1년 만에 나온 아들이 뼈만 남았으니 누가 다시 군대 보내겠습니까? 저는 말끝을 흐리며 PX 출입문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웃으며 간식을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병사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시간을 존중하고 삶을 지켜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10년을 군 생활한 제가 이토록 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표에는 사격장 견학과 훈련 참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사격은 3발만 쏘는 줄 알았는데 과연 내일은 몇 발을 쏠까? 긴장과 기대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고 먼 산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격장 입구에는 귀마개와 보호안경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장교가 장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은 실탄 사격이 있습니다. 강사님도 구경하시죠. 사격장 안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이 사격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라는 구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총성이 터졌습니다. 연기와 화약 냄새가 퍼지며 귀가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실탄을 쏴본 것은 단 3발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훈련에서 3발 중 2발을 맞히면 양호, 3발 모두 맞히면 우량병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한 번 나올 때 20발, 30발씩 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차분히 숨을 고르고 조준 사격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숨죽여 바라보다가 옆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1년에 몇 번 사격합니까? 최소 7번은 합니다. 실탄은 항상 충분히 지급됩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북한에서 수없이 조준 연습을 했지만 총알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1시간씩 빔총을 들고 목표물을 겨누며 정신력만 단련했습니다.
총알 없는 사격은 몸에 배었지만 실제 총소리를 들은 것은 드물었습니다. 사격이 끝나자 이번에는 시가지 전투 훈련장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모의 건물 안에서 병사들이 뛰어다니며 페인트탄을 쏘고 있었습니다. 맞으면 노란색 물감이 터져 피탄을 표시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건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이구나. 북한에서 했던 훈련은 행군, 구호 외치기, 사열 준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투 시뮬레이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야 비로소 훈련다운 훈련을 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생방 훈련장을 견학했습니다. 병사들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자 그들의 눈과 코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북한에서 지급되던 방독면은 대부분 고무가 사과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훈련 때조차 공기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안내 장교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여기 훈련은 실제 전시를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실탄이 쏟아지는 사격장, 페인트탄이 터지던 모의 시가지, 방독면 너머로 흘러내리던 눈물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군대와 싸운다면 북한군이 이길 수 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비교 불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이어질 강연에서 이 사실을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훈련장 풍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보냈던 군 시절이 겹쳐졌습니다. 제가 배속되었던 곳은 북쪽의 군단 사령부였습니다. 그곳은 늘 춥고 배고팠습니다. 겨울에는 섭씨 영하 20도에서 행군을 했습니다. 배급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식탁에는 밥이 모자라거나 국에 기름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날이면 고기가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대장과 정치지도원이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기 한 점이 아니라 기름 냄새가 배어 있는 국물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으로 배치된 동기들의 이야기는 더 처참했습니다. 그곳은 군인이 주민보다 더 많을 정도로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군량미는 턱없이 부족했고 배가 고파도 훔쳐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대하는 날까지 키가 한 치도 크지 않고 얼굴은 해쓱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하던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원도만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 친구는 실제로 강원도에 배치되자 탈영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강원도 철원에 떨어지면 무조건 집으로 오겠다고 썼습니다. 결국 그는 6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탈영은 중대한 범죄였지만 그 친구의 굶주린 얼굴을 떠올리면 차마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억이 떠오르자 오늘 PX에서 보았던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대비되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곳의 병사들은 밥을 걱정하지 않았고 훈련 뒤에는 아이스크림 하나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국력의 차이구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 병사들은 총을 들기 전에 배고픔과 추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병사들은 배가 든든하고 장비가 충분합니다. 다음 날 일정표에는 통신책에 견학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던 낡은 유선 전화기와 소련제 1390 수신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선을 소나무 위로 던지며 안테나를 연결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차이를 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자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졌습니다. 내일은 통신과 장비의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통신중대로 향했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새벽 눈발이 살짝 내려 마당에 흰 가루가 깔려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최신형 통신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디지털 신호가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화면에는 각 부대와 연결된 네트워크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전 부대 실시간 연결 장비입니다. 전시에도 끊김없이 운용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던 것은 오래된 유선 전화기와 소련제 1390 수신기였습니다. 그 장비는 무겁고 부피가 커서 전쟁이 나면 들고 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신호가 약하면 소나무 꼭대기에 안테나를 던져야 했습니다. 때로는 통신이 연결되지 않아 한참을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로지, 도로지. 정찰병이 무전으로 외치던 신호였습니다. 저는 모스 부호기를 붙잡고 나와라, 나와라를 뜻하는 점과 선을 무수히 찍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군단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고작 80리 불과 40km 남짓이었지만 신호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답답함이 다시 가슴을 조였습니다. 안내 장교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선 위기 발생 시 자동으로 예비 회선으로 전환됩니다. 통신망이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을 달려보냈습니다. 전령이 산길을 넘어야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명령이 늦게 도착해 훈련이 실패로 끝난 적도 많았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야전 통신 장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접이식 안테나, 무전기, 방수 케이스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귀에 대보았습니다. 맑고 선명한 잡음 없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이 정도라면 전쟁 중에도 지휘 체계가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북한에서 통신병으로 지내며 전투 준비를 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손끝이 얼어붙은 채 코드를 연결하고 전선을 어깨에 메고 산비탈을 올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사님, 괜찮으세요? 장교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다르네요. 여기는 장비 싸움에서 이미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국력 차이죠. 장비와 통신이 전투력을 만듭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배움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군대와는 전혀 다른 군대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정만 남았구나. 오후에는 부대 전체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을 정리해 병사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오후 2시 강당 안에는 병사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겨울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뒤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이틀간 보고 들은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문에서의 첫 경례, 식당에서 본 삼겹살, PX 아이스크림, 사격장의 총성과 방독면 너머의 눈물, 가리고 통신 장비 앞에서 느낀 안도감까지 모든 순간이 제게는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장교가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사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일제히 제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후 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10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군생활과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차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 문화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에게 인사를 할지 말지 계산합니다. 밥을 주는 사람, 군복을 주는 사람에게만 인사를 하죠. 그러나 이곳에 와보니 인사는 규정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더 놀랐습니다. 밥이 모자라면 그냥 더 가져옵니다. 삼겹살을 대대장이 직접 구워주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명절날 고기 국물 냄새만 맡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강당 안에서 잔잔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저는 PX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PX에는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이 있더군요. 북한 군인 상점에는 단추와 바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급여를 받아 필요한 것을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사탕 한 알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자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격과 훈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나올 때 20발, 30발씩 사격합니다. 우리는 3발을 쏘고 끝이었습니다. 방독면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통신은 안테나가 닿지 않아 명령이 늦게 전달되곤 했습니다. 저는 어제 여기서 최신 장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청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대접받는 이유는 나라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순간 강당 뒤쪽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곧이어 박수 소리가 커지고 병사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자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 다시 힘이 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힘으로 남은 군생활 잘 마치길 바랍니다. 강당 밖으로 나오자 겨울 햇살이 한층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이 병사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부대 정문 옆 깃대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낮 동안 보았던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PX에서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모습, 사격장에서 진지하게 조준하던 표정, 방독면을 쓰고 눈물 흘리면서도 훈련을 마치던 모습까지 모두가 제게는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 10년 군생활을 하며 저는 살아남기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배급이 떨어지지 않기를, 상급자가 눈에 띄지 않기를, 휴가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저를 보고 울까봐 걱정했고, 타령에 돌아온 친구를 보며 부러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곳은 달랐습니다. 국군은 병사들을 지키고 먹이고 훈련시켰습니다. 인사 한 번도 규정에 따라 서로 존중했고, 대대장은 병사들과 같은 식탁에서 고기를 나눴습니다. 통신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고, 총알은 충분히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국력의 차이구나.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가 병사들의 마음까지 바꾸는구나. 차가 정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부대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고. 북한 군인들이 겪는 현실, 그리고 이곳 병사들이 누리는 안전과 존엄을 알려야 한다고. 밤이 깊어 숙소방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잔잔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오늘 만난 병사들이 이 나라의 내일을 지켜주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이 하루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신 이 하루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